예, 이 페이지는 L과 C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전류의 관계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회전운동 관점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전운동이 아니라 사실 페이저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개념이죠. 다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압과 전류를 여기에 이렇게 터빈이 달려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를 회전하는 물리량으로 보겠다고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상 터빈이 있어서 V와 전류를 계속 회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L 소자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보다 90도 뒤진 위치에 전류가 발생이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이 식 있죠? 이 식도 아까 전에 얘기한 맥스웰 방정식, 충전 전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고, 그리고 이게 회전하는 자기장을 만든다. 이 식에서 또 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충전 전류 같은 경우는 전압을 기준으로 정확히 90도 앞서서 발생을 한다. 그런데 전압을 기준으로 L 소자에서는 90도 뒤진 전류가 발생을 하고 C 기준으로는 정확히 90도 앞선 전류가 발생되면서 충전 전류와 여기서 발생한 유도 전류가 정확히 180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L과 C 소자가 전기적 관성의 소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L과 C 소자가 회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 전력계통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건데 L과 C, RLC에 대해서 다루면 조금 복잡해지니까 전력계통을 R과 L로 구성된 계통이라고 해볼게요. C는 무시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VT가 될 거고 R과 L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IT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IT를 그냥 sin 오메가 T로 정의를 할게요. 이거 우리가 회로 해석하려면 KVL로 해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전압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L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의 IT가 될 거고요. L에 걸리는 전압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L의 DT분의 D, IT가 될 겁니다. IT를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R의 IM의 sin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sin 오메가 T의 이제 미분값은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오메가 L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회로만 봤을 때 우리는 더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회로를 실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어떻게 해석을 나아갈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조금 수학적인 기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우리 배웠잖아요. 임피던스 삼각형으로 여기 R과 오메가 L, 이거 XL이라고 하죠. 했을 때 여길 Z라고 정의를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리고 R은 Z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XL은 Z의 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수학적 기교를 조금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IM이 있고 R은 Z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IM이 있고 오메가 L은 Z의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IM Z를 앞으로 빼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거는 좀 보이시죠? 이거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이게 뭐죠? 저희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이었나요? 이거는 사코 코사.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귀엽도록 외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공식입니다. IM의 Z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은 VM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선 이런 그 시간함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 함수로 풀이한 게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에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사실 해석은 안 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요? 페이저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it가 im sin 오메가 t로 했던 걸 이걸 페이저로 변환을 하면 i 페이저는 최대값으로 할게요. 0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vt는 r의 it 그리고 l의 dt분의 dit 이 공식을 페이저로 변환을 하면 v 페이저는 r 페이저 플러스 dt분의 d는 j-로 되는 거 잘 아시죠? i 페이저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합치면 j-l i 페이저가 되고, 이걸 임피던스 삼각형으로 하게 되면 z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i는 0도라고 했으니까 이거 im z 세타가 되는 거고, 이게 vm 세타가 되는 겁니다. 페이저로 표현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 i를 페이저를 0도라고 기준을 했으니까 im이라고 해야 되나? vm이 세타만큼 앞서는 이런 페이저로 나오는 거죠. 회전 운동은 기준값을 바꾸기 나름이니까 vm을 0도로 기준을 하면 이제 im이 마이너스 세타, 우리가 잘 아는 전류가 전압 기준으로 세타만큼 뒤진 지상 전류 이런 페이저 값이 나옵니다. 예, 이 페이지를 보면 앞서서 설명드린 페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보이죠. RL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세타만큼 뒤진 태로 우리는 여기에 터빈이 달려서 V와 I가 회전하는 이런 물리량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그림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전류를 저항 요소와 L 요소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앞에 해석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여기 RZ 오메가 L에서 이 부분을 R을 Z의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오메가 L을 Z의 사인 세타에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V 페이저죠. Z를 넘기게 되면 Z의 V가 될 거고, 이게 I 페이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코사인 세타, I 페이저의 사인 세타잖아요. 이거를 R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L 성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페이저로 나타낸 값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T랑 ILT를 분해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시간 함수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VT와 동상에 IR이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90도 위치에 존재하는 L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VT와 동상으로 동작을 하는 건 P가 될 거고, 전압과 90도 위상차의 전류가 만들어내는 게 Q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 이 페이지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썰의 결론입니다. 너무 뒤에 있기도 했었고, 썰의 주제만 보고 정기적 관성의 원인이 회전운동이라고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오늘은 서두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전운동은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정기적 관성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력계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기적 현상들, 과도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회전운동 때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우리 전력계통은 정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전기 세계다 라고 지겹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될 텐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하면, 회전자의 자석이 있고 여기 터빈이 달려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있고 여기를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를 회전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이 패러데이의 관성의 법칙, 렌즈의 관성의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석이 회전 운동이 아니라 직선 운동을 하든 아니면 이런 운동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계통에서 발생되는 여러 전기적 현상들이 회전 운동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을 어떤 식으로 그 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파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삼각파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일에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N의 dt분의 dp가 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dt분의 d는 기울기를 뜻하잖아요. 이 삼각파를 통해서 발생되는 유기 기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유기 기전력은 이러한 사각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이 이러한 삼각파형이 된다면, 이러한 삼각파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유기되는 유기 기전력은 이러한 사각파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각파,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량이 삼각파처럼 발생을 한다면 RLC, 우리 전력계통의 RLC가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R과 L로 구성된 직렬로 연결된 계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VT가 있고 IT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IT를 IM의 sin 오메가 t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IT가 이러한 삼각파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고 전기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앞에서 KVL에 대해서 해석을 했죠. VT는 R의 IT, 옴의 법칙이고 패러데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시간에 따라서 IT가 이러한 삼각파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저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삼각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삼각파가 될 겁니다. 아래 IT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L의 dt분의 IT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되잖아요. 앞서서 삼각파에 대해서 dt분의 d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각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동일한 크기의 사각파가 난다고 그냥 생각을 하자고요. 이런 사각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쳐야 되잖아요. 삼각파와 저항에 의해서 삼각파 전압이 발생을 했고 L 성분에 의해서 사각파 전압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더해줘야 됩니다. VT는. 그렇다면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요? 톱니바퀴파? 삼각파인데 직사각형이죠? 이러한 파형이 VT가 발생을 할 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까 정연파는 IT를 교류 정연파로 하면 VT는 또한 역시 교류 정연파가 됐어요. 근데 IT를 삼각파로 하니까 VT가 똑같은 삼각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는 sin 오메가 t를 회전 운동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회전하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회전하는 운동의 변화율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사인 오메가 t의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dt분의 dy 어떻게 되죠?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여기에 표현을 하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앞에 진폭이 오메가가 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이 1이었는데 최대값이 오메가가 되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도 회전 운동이잖아요.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코사인 오메가 t도 회전 운동이다. 역시 눈이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여기 처음에 회전 운동은 1m에 매달린 회전 운동이었는데 여기는 오메가로 바뀌었고, 그리고 시작점이, 이 당시에는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시작점이 여기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감이 오세요? 삼각함수의 미분값은 놀랍게도 삼각함수가 나와요. 물론 진폭의 변화가 있지만요.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미분이라는 수학적 행위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뜻하잖아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미분이 삼각함수가 되는 건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각속도도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가속도도 결국 회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제 수학적으로 사인 오메가 t가 오메가 코사인 미분한 값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로 그렇게 상상을 하지 말고, 사인 오메가 t가 등속 원운동 하는 그런 물체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니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도 결국에는 회전 운동하고 있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 수학적인 표현을 다시 물리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위치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물체를 보고 있던 거를 변화율로 보면 이 위치에서 진폭이 변화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와 같다. 이거는 결국 회전 운동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앞서서 얘기한 삼각파들은 변화율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파가 나왔잖아요. 근데 회전 운동은 사인 운동인데 그거에 대한 변화율도 사인 운동이 나온다. 다만 이 진폭이 좀 바뀌고, 그리고 위상이 좀 바뀌는, 이렇게 나온다. 즉 우리 전력 계통은 회전하는 물리량으로 정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는 전력 계통인 것이다. 전력 계통이 만약에 자속을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유기 기전력이 그 전압이 삼각파였다면 과연 우리 전력 계통이 우리가 아는 RLC로 구성된 그런 전력 계통이었을까? 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썰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력 계통은 발전기에서 자속을 회전하면서 회전을 함으로써 자속의 변화량을 코일에 만들어냈고, 코일 입장에서 보면 정연파가 나오는 거죠. 즉 우리 전력 계통은 회전하는 물리량으로 정기적 관성으로 만들어진 계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전력 계통이 RLC로 구성된 전력 계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이 삼각파였다면 과연 지금의 전력 계통이 우리가 아는 그 전력 계통과 같았을까? 이 값만 보더라도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소썰 채널의 소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